영진닷컴 이기적 수험서 ITQ 한글 버전 2020 교재에 있는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한글 2020을 먼저 실행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화면 상단에 도구 있죠? 서식 도구에 저장 아이콘 있습니다. 클릭하세요. 파일의 저장 위치, 그리고 파일명 저장 규칙, 파일 형식, 문제지 제일 첫 번째 장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교재에서는 기출문제 따라하기 제일 첫 번째 장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내 PCR의 문서 아래 ITQ 폴더에 저장하라고 되어 있죠. 파일명 저장 규칙은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이름 이렇게 지정되어 있고요. 자신의 실제 수험번호가 있다면 그걸 사용하고, 없다면 임의의 숫자 8자리나 교재에 적혀있는 수험번호 8자리 그걸 사용해 주세요. 그 다음에 파일 형식은 한글 문서 HWP, 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수험자 유의사항에서 파일 형식이 한글 문서 HWP인지 아니면 한글 표준문서 HWPX인지 그걸 정확하게 확인하고 저장해 줘야 합니다. 파일명이나 파일 형식 맞지 않으면 실격 처리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선택해서 저장을 해 놓으세요. 그럼 저장 버튼 누르세요. 화면 상단에 파일명 있죠? 파일의 확장자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혹시 지시되어 있는 것과 다르게 저장했다면 서식도구 저장 옆에 이 삼각형 있죠? 이걸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으로 파일 형식 다른 거로 변경해서 저장을 해주세요. 그럼 이제 다음 답안 작성 요령도 나와 있는데요. 제일 먼저 봐야 할 건요. 바탕글 스타일에서 함초롬 바탕, 글자 크기 10포인트, 아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글자색 검정 상태에서 양쪽 정렬, 줄간격 160% 이렇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색상에 대한 설정 나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제 용지 여백에 대한 설정이 있는데요. 그거는 F7키를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F7키를 누르기 전에 보기 메뉴 잠깐 가보세요. 쪽 윤곽이 안 되어 있다면 이걸 클릭해 선택하세요. 화면 오른쪽 아래 여기 보이죠? 여기에서도 쪽 윤곽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화면 크게 보는 폭 맞춤도 있습니다. 여기 폭 맞춤 보이죠? 쪽 맞춤, 100%, 폭 맞춤 이런 식으로 화면 보기는 여러분이 보기 편한 걸로 키워서 보면 돼요. 그럼 이제 F7키 눌러주세요. 기본 탭에서 용지 종류는 A4, 용지 방향 세로, 제본 한쪽 상태에서 용지 여백 아래 설정하는 게 있죠. 제본은 0mm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설정하면 되는데요. 왼쪽 11, 오른쪽 11로 지정되어 있죠. 그리고 위에서 아래쪽까지 이 네 가지는 모두 다 10mm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지정을 해주세요. 시험장에서 혹시나 이게 다르게 지정되어 있는지도 꼭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이제 설정을 눌러주세요. 화면이 조금 더 넓어졌죠? 다음으로 페이지 구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쪽 메뉴로 가주세요. 여기 도구 중에 쪽 나누기가 있고요. 구역 나누기가 있는데 저희는 페이지 구분으로 나눌 때 구역 나누기를 해줘야 돼요. 쪽 나누기 하게 되면 나중에 쪽 번호 지정했을 때 모두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역 나누기에서 나중에 3페이지에만 쪽 번호가 나타나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페이지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1페이지에서는 기능평가 1 문제 2개가 있죠. 1점 엔터키 하나 둘 셋 4번, 다시 2점 엔터키 하나 둘 셋 4번 누르세요. 그 다음에 쪽에 구역 나누기 클릭을 해주세요. 이제 이쪽에서는 기능평가 2의 문제 3점 엔터키 하나 둘 셋 4번, 다시 4점 엔터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놓으세요. 다시 이제 구역 나누기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3쪽이 되었죠. 3페이지는 문서 작성 능력 평가로 한 페이지의 문서 내용을 모두 작성해서 완료하는 건데요. 제일 첫 번째 있는 제목에 책갈피 지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2페이지에 있는 기능평가 2의 4번 문제 있죠. 그 그림에 하이퍼링크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하이퍼링크가 제목의 책갈피 여기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갈피라는 걸 먼저 만들어 놓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 여기단 제목을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커서를 맨 앞쪽 최앞에다 이렇게 가져다 놓으세요. 블럭 설정하지 말고 맨 앞에 최에다 커서를 깜빡이도록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입력 도구 가서 책갈피 있습니다. 도구를 클릭하세요. 그 다음 지정되어 있는 책갈피 이름 있죠? 3쪽에 나와 있습니다. 책갈피 이름 정보관리 입력하고 넣기 눌러주세요. 화면에 아무 변화가 없을 거예요. 보기 도구에 잠깐 클릭해서 조판 보호라는 거 체크해 보세요. 책갈피라고 조판 보호가 커서 있던 위치에 나타나 있습니다.
만약에 책갈피 이름 잘못 지정했다면 괄호 앞쪽에 있죠? 이 앞쪽 괄호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책갈피 이름 바꿀 수 있게 나타납니다. 주판부호는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체크 해제하고 보도록 할게요. 문단 번호라는 건 체크를 해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1페이지로 가주세요. 이제 문제별 내용 작성하면 되는데요. 번호 써있는 줄에는 내용 작성하지 않고요. 그 아래 빈 줄 있죠? 여기에 커서 놓고 여기에다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조건과 출력 형태 나와 있는데 1번 문제에선 출력 형태 먼저 내용들 여러분이 직접 다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강의 저는 미리미리 내용들 입력하고 설명할 건데요. 여러분은 강의를 멈춰 놓고 내용들 입력하고 다시 강의 설명 듣고 그런 식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출력 형태에서 처음 영문 두 줄 있죠? 그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할 때 줄 끝에서 엔터키 누르지 않습니다. 단어와 단어 사이 한 칸씩 떨어지죠? 그냥 그렇게 입력해서 이런 식으로 두 줄 만들어 놓으세요. 이제 여기에선 엔터키 한번 눌러주세요. 문제지 출력 형태에서는 여기 줄 간격이 조금 떨어져서 줄을 띄운 건가 할 수 있겠지만 줄 띄우지 않습니다. 바로 다음 줄 여기에다 한글 문장 두 줄로 되어 있는 것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래서 문단부호는 영문 끝에 하나, 한글 문장 끝에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 문단이 각각 지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4개 줄만 블록 설정 정확히 해주세요. 그 다음에 F6키 눌러주세요. 스타일 설정할 수 있게 나타나는데요. 왼쪽 아래 더하기 표시 있죠? 스타일 추가하기 눌러주세요. 여기에는 조건, 스타일 이름, 영어로 소문자로 써있죠? 이 글자를 입력하세요. 영문 이름, 지시가 따로 없으니까 여기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스타일 종류, 조건에 보면 문단 모양, 글자 모양 되어 있죠? 그래서 글자를 하면 문단 모양 설정 못하기 때문에 문단을 꼭 설정해 놔야 합니다. 이제 문단 모양 버튼 눌러주세요. 여기에는 왼쪽 여백 지정되어 있죠? 여백의 왼쪽 값 10포인트로 바꾸세요. 그 다음 문단 아래 간격 지정되어 있죠? 간격의 문단 아래를 10포인트로 또 지정하세요. 이제 설정을 눌러주고 다음으로 글자 모양 버튼 눌러주세요. 여기 지시는 글꼴, 한글, 궁서, 영문, 도둠 이렇게 글꼴이 한글과 영문 각각 지정되어 있죠? 동일하게 지정되어 있는 것부터 먼저 할게요. 크기 10포인트죠? 기준 크기 10포인트. 그 다음 장평은 95%로 변경, 자간 마이너스 5%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5를 이렇게 입력하세요. 그 다음 언어 대표되어 있는데요. 이제 대표 이 목록을 열어서 한글 먼저 선택하세요. 그리고 옆에 글꼴의 함초롬 바탕 이 글자를 블록 설정해서 궁서라고 입력하면 궁서가 포함된 글꼴 나타나죠? 그럼 궁서를 마우스로 이렇게 목록에서 클릭하세요. 다시 언어 한글을 영문으로 바꾸세요. 이번에 또 글꼴을 함초롬 바탕 이걸 블록 설정한 다음에 영문에 지정되어 있는 글꼴 이름 도둠으로 바꾸세요. 이번에도 목록에서 마우스로 도둠 클릭을 해주세요. 이제 설정하세요. 그 다음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스타일 목록에 CIO라고 스타일이 만들어졌죠. 이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설정 눌러주세요. 블록 설정되어 있는 이 두 개 문단에 스타일 CIO가 지정됐다고 서식 도구에 나타나 있습니다. 서식 도구의 글꼴 이름에는 아무것도 없죠. 이거는 영문과 한글 글꼴 각각 다르게 지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줄 간격 여기도 조금 떨어져 보이죠. 그럼 이제 2번 아래 빈 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파일 저장은 제가 따로 얘기하지 않을 텐데요. 여러분이 알아서 저장 자주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2번 문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표조건 출력 형태, 그 다음에 차트 조건 출력 형태 이렇게 나와 있죠. 먼저 출력 형태를 보고 표를 만들도록 할게요. 입력 도구에서 표 써있죠. 그 위에 표 도구 아이콘 클릭하세요. 줄 개수와 칸 개수를 출력 형태 보고 세어보면 줄 개수는 5가 되겠고요. 칸 개수는 6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크기 지정, 너비, 높이 설정 여기에서 너비는 단에 맞춤, 그리고 높이는 자동, 기타에서는 두 개 중에 글자처럼 취급 이것만 체크되도록 이렇게 해놓으세요. 나중에 3페이지에서도 표 만드는데 거기에서도 줄 칸만 설정하고 아래는 동일하게 할 거예요. 만들기 눌러주세요. 2번 문제에 나타난 표에서는 셀 너비 조절할 필요 없습니다. 셀 높이도 조절할 필요 없어요. 높이는 나중에 테두리 지정할 때 제가 설명 여러분한테 좀 테두리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조금만 이렇게 컨트롤 아래 화살표키 눌러서 조금만 키워 놓도록 할게요. 이제 이 안에다 내용들을 먼저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표조건의 첫 번째 글꼴 지정이 있죠. 이 안에 모든 셀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해 놓고요. 그 다음에 위에 서식에서 글꼴 지정하는데요. 여기에 도둠이라고 입력하면 설정할 수 있는 게 여기에 도둠이 보이지 않고요. 다른 글자가 포함된 도둠 글꼴이 보이고 있죠. 이거는 한 컴 글꼴, 이게 선택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모든 글꼴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도둠이라고 입력하면 이렇게 목록 나타납니다. 입력해서 마우스로 클릭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게 열려있지 않더라도요. 그냥 도둠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바로 글꼴 지정되어 나타납니다. 맨 처음에 이거 사용할 때만 모든 글꼴 이걸로 변경시켜 놓으세요. 글자 크기는 10포인트고요. 그 다음 조건 정렬인데요. 정렬은 먼저 가운데 정렬을 지정할게요. 그 다음에 숫자 오른쪽 정렬이 있죠. 그거는 숫자로만 되어 있는 셀들 블록 설정하면 돼요. 그리고 평균, 여기 3개도 숫자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요. 여기 비어있는 셀이 있죠. 여기는 X 표시로 그렇게 하고 내용 입력하지 않는데 그냥 한꺼번에 하면 돼요. 이렇게 각각 하려면 컨트롤 키 누르고 해야 되잖아요. 불편하니까 그냥 한 번에 드래그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 여기는 오른쪽 정렬 지정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셀 배경 면색 노랑 지정이 있습니다. 출력 형태에 봤을 때 시험지에서는 그리고 교재에서도 흑백으로 보이고 있죠. 실제 시험에서 흑백으로만 출제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색상은 노랑 지정되어 있죠. 출력 형태에서 흑백으로 보여지는 셀들 이만큼이죠. 여기를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셀 배경 지정할 건데요. 색상 지정이니까 영어로 컬러 지정이죠. 색상은 영어로 컬러죠. 그래서 제일 첫 글자 C죠. 그래서 알파벳 C키를 눌러주면 돼요. 셀 테두리 배경, 이 대화 상자에서 배경 여기에 나타납니다. 나중에 테두리 지정할 때는 라인에 L 누르면 되는데요. 그때는 테두리 탭이 선택되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두 개 생각 안 난다면 C키나 L키 선택해서 지정하고요. 그 다음 이 대화 상자 나타나면 탭 여기 이동해서 작성해주면 됩니다. 배경에 이제 노랑 지정할게요. 색을 선택, 면색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색상 지정해야 되는데 여기 테마 색상표 보면은 기본 이게 선택되어 있으면 기본적인 거 다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오나 오피스 다른 거로 설정할 수도 있는데요. 색상 이름이 기본에 없는 색상 이름이 나타난다면 다른 거에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색상 이름이 마우스 올렸을 때 이름이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면 목록 다시 한번 열어서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지정할 것 노랑을 지정할 건데 위쪽에 있는 색상에 노랑이라는 게 있는데 RGB 값 두 번째 값인 그린 값 봐주세요. 215로 되어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빨주노초 파남보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 기본 색상의 노랑 있죠. 그거는 그린의 색상이 255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랑이란 이름은 똑같지만 RGB 값이 다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두 차이 답안 작성 요령에 지시가 나와 있는데요. 색상 지정에 노랑에서 괄호 RGB 해서 255 몇 이렇게 숫자로 지정이 나타난다면 RGB 값도 꼭 동일한 걸로 선택을 해줘야 돼요. 하지만 저희 문제에서는 뒤에 RGB 값은 표시 없고 그냥 노랑 이렇게 지정되어 있죠. 색상 이름 한글로만 봤을 땐 둘 다 노랑이죠. 그래서 ITQ 한글 시험에서는 다른 색은 말고요. 노랑만 같은 이름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노랑을 지정하든 표준색의 노랑을 지정하든 감점시키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지정하면 되는데요. 이제 다음 지정 조건의 4번 보면 평균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3개의 평균 구하는 거죠. 앞에 데이터 이 4개를 가지고 평균을 구해서 이 옆에 이렇게 나타내야 돼요. 모두 다 동일한 방법으로 그렇게 평균을 구하죠. 한 번에 하면 돼요. 여기에서 드래그 평균까지 이렇게 블록 설정해 놓고요.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블록 계산식에 블록 평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소수점 2자리까지 이렇게 나타나는데 출제되어 있는 조건도 소수점 2자리까지만 나타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더 이상 수정할 게 없어요. 만약에 소수점 1자리 또는 정수형 이렇게 나타난다면 변경이 필요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 평균 나타난 거에서 이 평균 숫자 안쪽에 아무 곳이나 클릭을 해보세요. 그럼 앞뒤에 괄호 나타났죠. 이 상태에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뉴 누르면 계산식 고치기 있어요. 여기에서 계산식 여기는 바꿀 필요 없습니다. 엑셀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절대 손대지 말고요. 형식 여길 열어보세요. 정수형 있고요. 소수점 자리 여기에 맞춰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한 번에 모두 다 이렇게 동시에 해서 할 수 없어요. 계산식 고치는 메뉴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계산식 고쳐야 된다면 각각 하나씩 클릭해서 지정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캡션 기능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캡션은 여기 위쪽에 보이고 있죠. 표 위쪽이에요. 그래서 위에 도구, 표 디자인이 있고요. 그 옆에 표 레이아웃 있죠. 이 도구를 클릭하세요. 그 다음 오른쪽 제일 끝에 캡션 써 있죠. 위를 선택하세요. 그럼 캡션 표 1 나타났는데 요거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하고요. 출력 형태 보이는 캡션 내용을 입력하세요. 그리고 입력할 때 위에 스타일 캡션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내용 입력하고 지정되어 있는 글꼴 수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입력했다면 이 내용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 그 다음 조건의 1번에 캡션에도 동일하게 글꼴 지정 도둠으로 하라고 했죠. 이렇게 지정, 글자 크기 10포인트, 그 다음에 오른쪽 정렬 지정하세요. 이제 표 조건, 선 모양 지정이 있죠. 저는 여러분 테두리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높이를 조금 키워놓은 거예요. 여러분도 키워놔도 상관없어요. 아래 차트 만들 공간 1페이지에 아직 충분하게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표의 모든 셀 안쪽에서 이렇게 먼저 드래그 해보세요. 그 다음에 테두리 지정, 아까 C 말고 L 이거 얘기했었죠. 그래서 L키 눌러보세요. 셀 테두리 배경, 이 대화상자 테두리 탭 나타났죠. 선모양 바로 적용 체크되어 있다면 항상 이거부터 체크 해제하세요. 시험에서 이거 사용하지 않습니다. 항상 체크 해제. 이거는 현재는 상관없지만 3페이지에서 표 작업할 때 이게 체크되어 있으면 동시에 설정하지 못해요. 그럼 이제 테두리 지정할게요. 바깥쪽 테두리 설정해야 되니까 종류 선택, 이중 실선 마우스로 클릭, 그 다음에 바깥쪽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표의 첫 번째 줄만 다시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하고요. 다시 알파벳 L 눌러주세요. 이번에도 같은 거죠. 종류, 이중 실선 선택, 그 다음에 아래쪽 테두리 선택, 그 다음 설정 눌러주세요. 한 번에 테두리를 설정할 수 있으면 좋은데 한글 프로그램에선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해줘야 합니다. 이제 평균 아래 비어있는 셀 클릭하세요. 다시 알파벳 L키 누른 다음에 대화상자에서 대각선 탭 가주세요. 그 다음에 대각선 X자 모양으로 보이게 선 지정하고 설정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차트 만드는 게 있는데요. 표 아래 빈줄 보이죠? 보이지 않는다면 차트 바깥쪽 오른쪽 여기에 커서 두고 엔터키 누르면 여기 이렇게 빈줄 만들 수 있죠. 그럼 여기에서 커서 둔 상태로 차트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데이터 사용할지 조건 1번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거 따로 읽을 필요 없고요. 표의 출력 형태에서 회색으로 보이는 셀들 있죠. 저희가 셀 배경 노랑 지정한 곳이요. 이 데이터를 이렇게 블록 설정해주면 1번에 해당하는 조건만 선택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맨 아래 차트 있죠. 그 다음에 차트 종류 묶은 세로막 대형 있죠. 선택. 그럼 위쪽에 나타났는데 차트 데이터 편집 이거는 현재 필요 없어요. 아래에 저희가 노란색 셀 이 데이터하고 동일한 건데 현재 볼 필요 없으니까 그냥 닫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차트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개체 속성 있죠. 단축키 P인데요. 이걸 알고 있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는 시간도 단축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개체 속성 들어가 보세요. 기본 탭 가주세요. 여기선 글자처럼 취급 체크 바로 설정 눌러주면 됩니다. 차트가 커서 있던 아래쪽으로 이동했어요. 이렇게 표, 차트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어야 합니다. 차트 높이는 전혀 바꾸지 마세요. 차트 너비만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표하고 비슷하게만 맞춰 놓으세요. 이제 조건 3번 제목 설정해야 되는데 차트 제목이 이렇게 나타나 있지 않다면 그거부터 만들어 줘야 되겠죠. 위에 차트 디자인에서 차트 구성 추가 눌러보세요. 차트 제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위쪽 누르면 차트 제목이 나타나요. 출력 형태에 또 한번 봐주세요. 왼쪽에 세로축에 축 제목이 나타나야 되는데 현재 없습니다. 다시 차트 구성 추가로 가서 축 제목에 기본 세로 눌러주세요. 그럼 축 제목은 조금 이따 하고요. 이제 제목 설정할게요. 차트 제목을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 제목 편집 눌러주세요. 저처럼 글자 내용 여기에다 출력 형태 보이는 차트 제목을 입력을 해 놓으세요. 불필요하게 이런 띄어쓰기 절대 하지 마세요. 이제 아래쪽에 스타일에서처럼 한글 글꼴, 영어 글꼴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데요. 현재 이 내용에는 한글만 나와 있죠. 시험장에서는 여기에 영문도 입력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연습을 한글, 영어 동시에 글꼴 설정하는 거로 할게요. 그러면 여기 함초롬 도둠되어 있는데 블록 설정해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굴까지만 입력해도 굴림으로 시작하는 거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굴림, 굴림체에 있는데 정확히 굴림, 이걸 마우스로 클릭을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마우스로 목록에서 선택해 주지 않고요. 그냥 굴림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탭키 눌러서 다음 탭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한글 글꼴 설정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꼭 굴 또는 굴림 입력한 다음에 목록 나타나면 글꼴 굴림, 마우스로 클릭, 이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제 아래 속성, 여기에는 진하게 속성 클릭을 해주고 크기는 12포인트로 변경, 그 다음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차트 제목 속성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화면 오른쪽에 개체 속성의 차트 제목 선택되어 있죠? 첫 번째 도구인 그리기 속성, 여기에 보면 채우기하고 선이 있습니다. 채우기엔 밝은색 그리고 선에 어두운 색 선택하면 되는데요. 채우기 하양, 테두리 검정색 그렇게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채우기 하양, 선, 검정 이렇게 지정하세요. 그 다음에 도구 바로 옆에 있습니다. 효과 눌러주세요. 그림자의 목록이 이렇게 열려 있다면 미리 설정 열어서 바깥쪽에서 대각선 오른쪽 아래 찾아 클릭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목록 이게 닫혀 있다면 여기에서 똑같은 것 대각선 오른쪽 아래 클릭해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림자 모양이 조금 다르게 보이는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버전 차이예요. 여기 옆에서만 정확하게 지정해주면 돼요. 이제 왼쪽에 축 제목 클릭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제목 편집 들어가서 글자 내용부터 수정하세요. 여기는 클론 앞뒤에 띄어쓰기 주의해서 입력하세요. 이번에도 한글 글꼴 조건 4번에 지정되어 있죠. 제목 이외의 글꼴 굴림으로 지정, 마우스로 굴림 선택, 영어 글꼴도 굴림, 마우스로 목록에 굴림 선택. 그 다음에 보통 모양이니까 속성 아무것도 선택하지 말고요. 크기는 10포인트 바로 설정 누르면 되겠죠. 글자가 계속 뉘어져 있습니다. 오른쪽 개체 속성 갑축 제목에서 마지막에 있는 크기 및 속성 누르고요. 글상자 클릭하세요. 글자 방향 목록 열어서 가로 이렇게 해놓으면 됩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세로축의 숫자 마우스로 클릭,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하세요. 오른쪽에 갑축의 축 속성 최소값, 최대값, 주 단위 바꿀 수 있게 나오는데요. 여기 0에서 20단위씩 바뀌죠. 만약에 이게 다르다면 주 단위 이걸 체크한 다음에 변경되는 단위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면 이 설정이 바뀌고 그에 따라서 최대값 여기도 바뀌어요. 만약에 최대값도 수정이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는 최대값 체크해서 여기도 역시 값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면 됩니다. 현재는 출력과 동일하니까 둘 다 체크 해제 자동으로 선택되어서 나타나는 이 값으로 그대로 놓아주세요. 여기 이제 글꼴 수정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 주세요. 여기도 한글 글꼴에 굴림 마우스로 클릭, 영어 글꼴 굴림 마우스로 클릭, 설정 눌러주세요. 차트의 가로축 글자도 아무거나 클릭,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고요. 한글 글꼴에 굴림 마우스로 클릭, 영어 글꼴 굴림 마우스로 클릭, 그 다음 설정 눌러주세요. 오른쪽에 범위에 여기도 마우스로 클릭하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고요. 이번에도 한글 글꼴 굴림 마우스로 목록 클릭, 영어 글꼴 굴림 마우스로 굴림 클릭, 그 다음 설정 눌러주고요. 테두리가 출력 형태 보이고 있죠. 그래서 옆에 범위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에 있는 그리기 속성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선에서 어두운 색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은 다 했고요. 출력 형태 보고 맞춰야 되는 게 있는데요. 안쪽에 가로선들 있죠. 이게 출력 형태 보이지 않으니까요. 마우스 포인터 끝으로 이렇게 클릭, 딜리트 키로 없애버리세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 세로축 여기 보면 가로선, 눈금선이 보이고 있습니다. 출력 형태에서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 정답 파일 열어서 보면 또 보일 거예요. 이거는 따로 지시가 없고요. 한글 버전에 따라서 눈금이 보이는 경우, 보이지 않는 경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점 대상 아닌데 저희는 그냥 출력 형태에 동일하게 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이 숫자 마우스로 아무거나 클릭, 더블 클릭하면 축 속성 나타나죠. 여기에 눈금이 있습니다. 주눈금 바깥쪽이 아닌 없음 선택을 해주면 선이 모두 사라져요. 그리고 최소값 0 여기에서 눈금 이것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역시 버전 차이예요. 저희는 여기 이렇게 클릭해서 눈금에 주눈금
없음이냐 바깥쪽이냐 그것만 설정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최소값 0이 아닌 하이픈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표시 형식 열어보세요. 여기에 범주 일반이 보통인데요. 회계로 지정, 그 다음에 기호 없음하면 다른 숫자는 모두 동일한데 이 최소값 0이 아닌 하이픈 이렇게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저희는 필요 없으니까 표시 형식 일반 상태로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을게요. 최소값을 어떻게 0이 아닌 하이픈으로 나타내는지 그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 막대 그래프 이 단위가 조금이라도 다른 게 있다 그런 경우엔요, 위에 도구에 차트 디자인에 차트 데이터 편집 있죠? 이걸 클릭해서 이 데이터 나타나죠? 잘못되어 있는 게 있는지 표의 데이터하고 비교해서 만약에 다른 게 있다면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내용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차트에 반영되어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법례하고 축이 항목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줄칸 전환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이제 파일 저장하고요. 3번 아래 빈 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여기에는 괄호 1번 먼저 이렇게 입력하고 한 칸 띄우세요. 3번에 1번이니까요. 여기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몇 칸 띄워 놓아도 돼요. 그럼 1번 뒤에 이 빈칸에 이렇게 커서 놓고 입력으로 가주세요. 여기 수식에 루트 X라는 거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수식은 키보드로 입력할 수 있는 건 그대로 입력하면 돼요. 그래서 G 이퀄 숫자 2까지는 그대로 입력하고요. 이제 키보드에 없는 글자죠. 여기 위에서 찾아야 돼요. 여기에서 찾아보면 첫 번째 것 이게 가장 많이 출제됩니다. 이걸 클릭하세요. 그러면 아래쪽 상자 붉은색으로 보이죠? 여기부터 할게요. 여기 분수로 입력해야 되네요. 위에서 분수 선택, 그 다음에 분자에는 소문자 A 입력, 분모 상자 클릭해서 숫자 2 입력, 그 다음 위쪽에 상자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는 소문자 A 입력, 그 다음 가운데 상자 클릭하세요. 여기는 다시 분수죠. 분수로 이렇게 선택, 위에 분자에는 B는 그대로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루트 필요하죠. 여기 근호를 마우스로 클릭, 그리고 근호 앞에 상자 있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대로 놓아두고요. 이 안쪽에 소문자 A 입력, 위에 첨자죠. 그래서 첨자에서 첫 번째 거 선택, 숫자 2 입력. 첨자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키보드에서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누르세요. 그 다음 빼기 X하고 다시 첨자 첫 번째 것 숫자 2 입력하세요. 아래 분모로 가서 숫자 A 입력. 이제 분수 빠져나가야 되죠. 키보드에서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누르고 커서 커졌죠? DX 입력하면 끝나요. 이제 넣기를 눌러 빠져나와 주세요. 나중에 잘못된 게 있다면 다시 더블 클릭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채점 프로그램은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이걸로 채점해요. 그래서 여기 띄어쓰기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가 더 있다면 위쪽에는 변경되는 게 없지만 여기는 정답 파일하고 비교했을 때 띄어쓰기가 틀렸다고 감점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나중에 최종 채점은 수작업 채점이에요. 사람이 직접 채점했을 때 아래쪽의 내용이 아닌 위의 결과를 가지고 채점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과가 동일한 상태로 되어 있다. 그러면 감점에서 제외를 해줍니다. 그럼 이제 탭키를 몇 번 눌러주세요. 옆에 입력할 공간 충분하죠? 적당하게 띄워주고요. 괄호 2번 그리고 한 칸 띄우기 하고 다시 수식의 루트 X 눌러주세요. 이번에도 대문자 L 이퀄하고요. 분수를 선택, 그 다음에 분자에는 소문자 M 더하기 대문자 M 이렇게 하고요. 분모 선택해서 소문자 M 입력,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눌러서 분수 빠져나가고 그 다음 V 이퀄 그대로 입력, 다시 분수 선택, 다시 분자에는 소문자 M 더하기 대문자 M 그리고 분모에는 소문자 M, 그 다음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눌러주고 분수 빠져나가면 이제 근호 선택, 그래서 루트 이 근호 안쪽에는 숫자 2 GH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넣기를 눌러 빠져나가면 결과 출력과 동일하게 되어 있죠. 그럼 이제 또 파일 저장하고요. 이제 4번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놔주세요. 이건 닫도록 할게요. 4번 아래는 이 페이지에 아주 많은 공간이 있습니다. 도형을 여러 개 만들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만들기 위해서 화면 너무 큰 상태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보기 편하게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휠 움직이면 이렇게 화면 작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보기에서 여기 축소 이걸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쪽맞춤 100% 이런 식으로 바꿔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4번 아래 여기에 작성해야 되는데 제일 뒤쪽에 가려진 것부터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직사각형 만들어야 되죠. 입력해서 직사각형 선택, 크기 상관하지 말고 적당하게 만들어 놓고요. 개체 속성 단축키 P예요. 단축키 알아두면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개체 속성 들어가고요. 기본 탭 가주세요. 여기에는 크기만 지정되어 있죠. 너비를 120, 높이는 145를 지정하세요. 그 다음에 크기 고정은 지시 없으니까 체크하지 않을게요. 아래 위치가 있는데요. 4번에서 만드는 모든 거는 모두 다 위치를 글 앞으로로 지정해야지 뒤에 것보다 앞쪽에 나타납니다. 아래쪽 가로 세로 이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 선택, 여기선 곡률 지정하는데 직각 상태라 따로 바꾸지 않습니다. 채우기 탭 가주세요. 색, 면색, 도형은 기본 흰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선 색상 지정이 없지만 출력 형태 보면 다른 색, 회색으로 되어 있죠. 조건의 2번 확인해 보세요. 도형의 면색, 이게 지시사항이 없으면 색 없음을 제외하고 서로 다른 색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테마 색상 바꿀 필요도 없고요. 여러가지 색깔 아주 많이 있죠. 그래서 이걸 각각 다르게만 선택해 주면 돼요. 그래서 정답 파일하고 같은 색으로 꼭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색깔 아무거나 지정하세요. 저는 이거 선택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설정 누를게요. 이렇게 화면에 크게 나타났는데요. 보기에서 조금 작게 보도록 할게요. 쪽맞춤해서 보도록 할게요. 4번 아래에만 이렇게 나타나면 되니까 그냥 적당하게 가운데 쪽에 이렇게 맞춰 놓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글상자도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적당하게 그냥 대충 해놓고 글상자 만들게요. 화면은 조금 크면 좋으니까 확대, 마우스 휠 이걸 움직여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크게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글상자 만들기 위해서 입력에 가로 글상자 있죠. 클릭,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이 안에 먼저 제목을 입력하세요. 커서가 깜빡이니까 글상자 안에 내용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글꼴 수정하기 위해서 블록 설정 이렇게 할 필요 없고요. 그냥 바깥쪽 테두리만 선택하면 돼요. 그 다음에 개체 속성 단축키 P였죠? P를 눌러주세요. 기본 탭 가주세요. 너비는 110, 높이는 15로 지정하고요. 본문과의 배치는 글 앞으로, 그 다음 선 탭 가서 사각형 모서리 곡률, 출력 형태에 보면 반원으로 바꿔야 되겠죠? 선택, 채우기 탭 가주세요. 여기는 색깔 지정이 있습니다. 면색 열어서 표준색에 빨강 지정하세요. 그 다음에 정렬 지정 여기에서 못해요. 그 다음에 글꼴과 정렬 여기에서 못합니다. 설정 눌러주세요. 글꼴 설정 있죠. 서식 도구에서 굴림 지정을 해주고요. 글자 크기 24포인트로 변경하세요. 그 다음에 하향 지정이죠. 여기 글꼴 색상 여기서 하향을 선택할게요.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지정하세요. 그런데 정렬에 수평 수직 가운데 되어 있죠. 그냥 가운데 정렬 이것만 해도 돼요. 아니면은 여기에서 지정하지 말고 도구 있죠. 위쪽에 도형 도구 선택, 그 다음에 글상자 정렬 정가운데를 선택해주면 수평 수직 모두 가운데 정렬 지정되어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 위치 여기 맞춰 놓으면 되는데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쉽게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맞추고 싶다면 키보드에서 화살표 키, 상하 좌우 키 있죠? 그걸 가지고서 움직이면 조금 더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이제 왼쪽에 여기 도형 만들게요. 다시 직사각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단축키 P 눌러주세요. 개체 속성이죠. 기본 탭 가주세요. 이번에도 크기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너비를 90, 높이는 60 지정하세요. 본문과의 배치는 글 앞으로, 그 다음에 선택 여기에선 곡률, 이거는 둥근 모양 선택, 채우기 탭, 색상 지정이 없죠. 그러면 뒤에 지정했던 이 도형과 다른 색깔, 그리고 또 하나 봐줘야 되는 것, 최고 정보 책임자라는 글자가 파란색 지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파란색만 지정하지 않으면 돼요. 다른 색깔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하나 선택,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위치 맞춰 놓으세요. 위아래 간격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이제 앞쪽에 나타나는 글맵시 만들도록 할게요. 입력 도구로 가서 글맵시 위에 가나다 이 아이콘 클릭하세요. 그 다음 내용부터 입력하세요. 입력했다면 글맵시 모양 이 목록 여세요. 그래서 갈매기형 수장 찾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글꼴 목록 여세요. 제일 위쪽으로 가보세요. 가나다 순서로 되어 있어서 지정되어 있는 글꼴 쉽게 찾을 수 있죠. 도둠 마우스로 클릭,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나타난 게 뒤쪽에 가려져 있죠. 위치가 틀렸기 때문인데요. 개체 속성 단축키 P 눌러보세요. 그 다음에 기본 탭 가주세요. 크기 설정부터 할게요. 너비는 50, 높이는 30으로 바꾸고요. 본문과의 배치,
4번에서는 모두 다 글 앞으로로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글꼴의 색깔이 있는데요. 채우기에서 색깔, 면색이에요. 이게 글꼴 색깔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색 파랑이니까 바꿀 필요 없죠. 바로 설정 누를게요. 이제 앞쪽에 나타났죠. 마우스로 이동시켜서 출력과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다음으로 오른쪽에 그림 삽입하도록 할게요. 다시 입력 도구 가주세요. 그림 써있는 것 위에 아이콘 클릭하세요. 그림의 지정 위치 나와 있죠. ITQ 폴더 안에 픽처 폴더 있습니다. 여기에서 확장자 보이지 않더라도 앞에 나온 이름만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이름 로고 1.jpg죠. 클릭, 그 다음에 문서의 포함 지정이 있습니다. 아래 선택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건 모두 체크 해제, 그리고 문서의 포함만 체크, 이 상태에서 열기 눌러주면 돼요. 그림 역시 또 뒤쪽에 나타나는데요. 개체 속성 단축키 P 눌러주세요. 기본 탭 가주세요. 그 다음에 너비를 40, 높이는 30 이렇게 바꾸고 이번에도 본문과의 배치를 글 앞으로로 변경하세요. 그림 탭 가주세요. 문서의 포함 체크 안 되어 있다면 꼭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그림 효과 회색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그림에 대한 회색조 설정 까먹었다면 여기 도구에 있습니다. 색조 조정에 회색조 있고요. 회색조 말고 다른 게 지시되어 있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선택해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림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출력과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이렇게 맞출 때 이 글자하고 테두리 이걸 비슷하게 확인하면 되겠죠. 이제 아래쪽에 제일 왼쪽 거부터 만들게요. 뒤쪽에 있는 거부터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우선 화면 조금 더 크게 하고 설명하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 1번 뒤에 있는 도형 만들게요. 직사각형이죠. 입력에 직사각형, 마우스 드래그, 크기 위치는 이제 설정해야 되는데 먼저 개체 속성 들어가야 되겠죠. 기본 탭 가주세요. 지시가 직사각형으로 두 개 되어 있는데요. 뒤쪽에 있는 거니까 아래쪽에 있는 지시 그걸 해주면 돼요. 그래서 너비는 15, 높이는 8을 지정하세요. 본문과의 배치는 글 앞으로, 그 다음에 선 탭 가서 테두리, 모서리 공률 바꿀 필요 없죠. 바로 채우기 탭 가주세요. 색의 면색 가보세요. 여기는 지시가 하향을 제외한 임의의 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향 되어 있는데 다른 색깔로 하라는 거니까 아무 색깔이나 여러분이 지정하고 싶은 색깔 하나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설정 누를게요. 그럼 이제 이거는 대충 위에 거하고 비교해서 이 간격 그리고 왼쪽과의 간격 대충 이렇게 맞춰 놓으세요. 이제 앞쪽에 1번 써있는 도형도 만들게요. 직사각형 그리기로 되어 있는데요. 글자를 입력하면 글상자로 바뀌니까 바로 처음부터 가로 글상자로 만들게요. 이 가로 글상자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드래그에 만들어 놓으세요. 숫자 1 입력하고 글상자 테두리 선택, 개체 속성 들어가세요. 기본 탭 가주세요. 이번에도 너비부터 너비는 12, 높이는 10 이렇게 지정하고요. 본문과의 배치는 글 앞으로, 그 다음 선 탭 가서 사각형 모서리 곡률 둥근 모양으로 바꿔야 되겠죠. 채우기 여기는 면색 하향이니까 따로 바꿀 필요 없고요. 바로 설정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글꼴 설정이 있죠. 여기는 글꼴을 도둠으로 바꿔주고요. 글자 크기 20포인트 되어 있네요. 여기 목록에 20포인트 선택,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글상자 정렬해서 정가운데 해도 되고요. 이제 위치 여기 또 맞춰 놓으세요. 이제 왼쪽에 점선 글상자 만들게요. 가로 글상자 다시 선택, 그 다음에 여기 간격 대충 생각해서, 그리고 이 높이도 대충 생각해서 마우스 클릭한 상태로 이제 쭉 드래그 아래쪽으로 해서 어느 정도 크기인지 알 수 있죠. 이제 옆으로 쭉 드래그 하세요. 그래서 3개 글상자가 글자 가장 긴 거 그 글자만큼 모두 들어갈 수 있게 충분히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으세요. 이제 이 안에 첫 번째 줄 내용 입력하세요. 입력했다면 바깥쪽 테두리 선택, 개체 속성 들어가세요. 기본 탭 여기에선 크기 따로 바꿀 필요 없어요. 크기에 대한 지시가 따로 없습니다. 선 탭 가서요. 종류 파선으로 바꿀게요. 채우기 탭 가세요. 색 면색 되어 있는데 여기는 색 없음 지정되어 있죠. 없음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고요. 글자 궁서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궁서 선택,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변경,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맞춰 놓으세요. 이제 이거를 아래쪽으로 복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Shift 키 누르고 클릭해 3개 도형 같이 선택하세요. 컨트롤과 Shift 키 누른 상태로 마우스로 아래로 한번 드래그, 다시 한번 마우스로 또 한번 드래그, 이렇게 위에 간격 아래 간격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간격 제대로 맞지 않다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안쪽에 있는 것 클릭, 그 다음에 Shift 누르고 클릭해서
화살표 키 위아래 키 있죠? 이걸로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비슷하게 위치 맞춰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안쪽에 각각 글자들 수정하세요. 내용들 모두 입력했다면 절대 까먹지 말아야 될 것 1, 2, 3번 뒤에 있는 도형의 색깔 이거예요. 그래서 1번에 있는 도형은 색깔 바뀌었으니까 이제 2번 뒤에 있는 도형 마우스로 클릭, 개체 속성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채우기에서 색, 앞쪽에 1번 뒤에 있는 도형과 다른 색깔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3번 뒤에 있는 도형도 선택, 개체 속성 들어가서 다시 채우기에 면색, 다른 거 아무거나 선택,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또 파일 저장해주고 이제 3페이지로 가주세요. 제목만 입력되어 있는 상태죠. 엔터키 한 번 또 한 번 눌러주세요. 출제되어 있는 문서 거기에 보이는 것처럼 제목 아래에는 빈줄이 한 개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최근, 최가 글자 커져 있는데 그거 무시하고 입력할 수 있는 데까지 입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한자 변환 나타나죠. 선도 뒤에 커서 두고 한자키나 F9키 누르세요. 선도에 대한 한자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단어에 클릭하고 보면 글자 크게 확대해서 볼 수 있죠. 아래쪽에 뜻 나타나는데 이것까진 볼 필요 없고요. 그냥 글자가 출제되어 있는 것과 같은 건지 그걸 확인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 입력 형식 처음이니까 선택해야 되죠. 한글 괄호 안에 한자 나타나도록 이렇게 선택하고 바꾸기 누르세요. 그리고 다음 내용을 또 입력하세요. 제가 여러분이 문서 내용 입력할 시간 없이 계속 빠르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강의를 멈춰놓고 내용들 입력하면서 설명을 봐주세요. 그러면 이 비즈니스 바로 여기 뒤에 원문자, 소문자 A 이게 나타나 있죠. 이건 각주인데 나중에 입력해도 되고 나중에 어느 위치에 각주 입력하는지 찾기 불편하다면 지금 입력해도 돼요. 저는 그냥 이번엔 지금 입력해 볼게요. 비즈니스의 스 뒤에 커서 놓고요. 이제 각주 입력으로 가주세요. 여기 각주 있습니다. 도구 클릭하세요. 아래쪽에 각주 번호 나타나 있죠. 각주 번호 뒤에 있는 내용만 입력을 해보세요. 각주 스타일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용만 이렇게 입력하면 되고요. 이제 앞쪽에 번호 바꿀게요. 현재 이렇게 나타난 번호는 각주 미주 모양 들어가서 보면 번호 모양 1, 2, 3에서 뒷 장식 문자가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문제에서는 뒷 장식 문자 필요 없으니까 여기까지 들어가지 말고요. 그냥 바로 번호 모양 여기에서 빠르게 지정해주면 돼요. 소문자 ABC 원문자 이거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구분선 지시가 있는데요. 저희는 5cm 그렇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구분선 길이 따로 바꿀 필요 없어요. 만약에 다른 게 지정되어 있다면 사용자 누른 다음에 여기서 값 지정해주면 됩니다. 이제 각주 빠져나가는 것 닫기 누르세요. 커서가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나머지 내용 입력하세요. 두 번째 한자 나타났죠? 직책 뒤에서 F9나 한자 키 눌러주세요. 한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바꾸기 눌러주면 돼요. 만약에 시험에서 목록에 나타나지 않는 한자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직 따로 해서 한자 변환, 책 따로 해서 한자 변환 해서 한글 괄호 안에 한자 나타나도록 변경시켜 놓으면 됩니다. 이제 나머지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그럼 여기는 엔터키 한 번도 누르지 않고 이렇게 한 번에 입력을 한 거예요. 한 개 문단이란 거예요. 이제 엔터키 눌러주세요. 이번 문단엔 들여쓰기 지정이 있는데요. 보통 문단 모양의 들여쓰기 여기에서 할 수 있어요. 10포인트를 지정하면 한글 한 글자만큼 출제되어 있는 것과 동일하게 지정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그냥 스페이스바 2칸으로만 할게요. 이렇게 해도 ITQ 한글 시험에선 감점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문단 모양의 들여쓰기 기능으로 그렇게 지정했을 경우에는 이 문단 말고 이 아래쪽에 다른 줄에서는 절대 들여쓰기 지정되지 않도록 바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수하지 않도록 스페이스바 2칸 그냥 이걸로 하세요. 그럼 이제 나머지 내용 또 입력을 하세요. 여기도 엔터키 누르지 않고 여기 한 단까지 4줄 모두 입력한 거예요. 그리고 불필요하게 띄어쓰기 이런 것들 하지 않도록 하세요. 이제 엔터키 한 번 또 한 번 눌러주세요. 이젠 별표 써 있는 것 중제목 만들 건데요. 중제목 2개 있죠. 모두 첫 번째 정각 기호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F10키 눌러보세요. 여기에서 정각기호 찾을 수 있어요. 한글 HNC 문자표의 정각기호 일반 여기에서 찾아도 되고요. 아니면 사용자 문자표나 다른 거에서 찾아도 똑같아요. 동일한 글자만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입력할 것 검은색 별표죠. 이거 선택 넣기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한 칸 띄우고 내용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엔터키 한번 누르세요. 바로 다음 줄에 내용 입력하는데요.
문제지 내용을 보면 첫 번째 글자가 로마자 소문자로 번호가 지정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A.B. 이렇게 지정되어 있죠. 그 아래 세 줄도 동일하고요. 그래서 이 맨 앞에 있는 번호 빼고 내용 입력하면 돼요. 저처럼 이렇게 내용 6줄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줄에서 다시 엔터키 한 번 또 한 번, 이번에도 위에 중제목처럼 중제목 위에 빈 줄 하나 있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같은 별표 문자죠. Ctrl F10키 눌러서 선택되어 있으니까 바로 넣기. 그 다음에 한 칸 띄우고 또 중제목 내용 입력하세요. 엔터키 한번 눌러주세요. 이번에는 여기에 표를 만들어야 되죠. 입력의 표, 이 아이콘 클릭하세요. 아래 크기 지정 기타는 처음 설정한 그대로 놓고요. 줄과 칸 개수 세어보면 줄 개수는 최대 5줄이죠. 숫자 5. 그 다음에 칸 개수는 세어보면 숫자 4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5줄 4칸 이 상태로 만들기 눌러주세요. 이번에는 너비 조절도 나중에 필요할 거예요. 입력하면서 너비 맞춰도 되고요. 아니면은 나중에 모두 입력하고 글꼴 설정한 다음에 맞춰도 돼요. 높이 지정은 따로 하지 마세요. 먼저 이 안에 내용 입력하기 전에 셀 합치기 먼저 해줘야 합니다. 구분 써있는 아래 3개 셀 블록 설정, 셀 합치기 해주세요. 다른데 셀 합치기 하는 건 없죠. 그러면 이제 각각 내용들 입력하는데요. 여러분이 글자 잘 보이게 저는 셀 높이를 조금 이렇게 컨트롤 아래 화살표 키 눌러서 키워놓고 설명하도록 할게요. 내용을 입력을 해보세요. 이렇게 입력해놓고 너비 설정 안 해도 돼요. 나중에 해도 되고 아니면 지금 적당하게만 이렇게 비슷하게 맞춰놔도 돼요. 이제 표 아래 빈 줄이 보이죠? 여기에서 커서 놓고 엔터키 한번 누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기관명 입력하세요. 맨 아래쪽에는 각주 있고요. 오른쪽에 쪽 번호 있는데 이거 나중에 설정할 거예요. 3페이지의 첫 번째 줄 제목으로 가주세요. 제목을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먼저 글꼴 설정할게요. 글꼴을 도둠으로 바꾸고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키워주세요. 그 다음에 진하게 속성 지정, 가운데 정렬 지정, 책갈피 만들어졌죠? 다시 만들지 않고요. 이제 덧말을 위쪽에 나타내야 돼요. 입력에 여기 도구에는 덧말 없죠? 그래서 입력 오른쪽에 삼각형 이거 누르면 메뉴 보여요. 여기에 덧말 넣기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덧말 위쪽에 나타나게 되어 있죠? 덧말 안에 여기 내용을 입력을 해 놓으세요. 넣기 눌러주세요. 이제 아래쪽 빈줄 여기에 커서를 놔주세요. 이제 여기에는 머릿말 작성할 거예요. 화면 왼쪽 상단 여기에 있죠? 문서에서 오른쪽 상단에 나타나야 되죠? 먼저 쪽도구로 가서 머릿말에 머릿말 꼬릿말 누르세요. 머릿말의 양쪽 만들기 누르세요. 그 다음에 내용 입력하세요. 여기는 머릿말 스타일 상태에서 내용만 입력하면 돼요. 입력하고 글자 블록 설정, 그 다음에 글꼴 도둠으로 바꾸세요. 글자 크기는 10포인트로 키워주세요. 오른쪽 정렬 지정하고 닫기 눌러서 머릿말 빠져나오세요. 머릿말 수정 필요하다면 머릿말 이걸 더블 클릭해 다시 들어가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래쪽에 최근 여기서 최 이게 두 줄에 걸쳐 나타나도록 해야 되죠. 최근 앞에 이렇게 커서를 놓아주세요. 그 다음에 서식 도구 가주세요. 문단 첫 글자 장식 이 도구인데요. 이름이 없어서 찾기 불편하죠. 그러니까 여기 입력 메뉴처럼 서식의 메뉴 여세요. 문단 첫 글자 장식 바로 여기 있습니다. 클릭. 그 다음에 두 줄로 나타나도록 그리고 글꼴 목록 열어서 제일 위쪽에서부터 찾아보면 글꼴 궁서로 되어 있죠. 여기 있습니다. 클릭. 그 다음에 면색 열어주세요. 노랑이죠. 여기 노랑이나 표준색의 노랑 지정하면 돼요.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커서는 최근에 근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나타나는 그림 만들도록 할게요. 입력에서 그림 아이콘 클릭하세요. 그림의 이름 지정되어 있죠. 그림 4.jpg 선택, 문서의 포함만 체크되도록 여기서 설정, 열기 눌러주세요. 그림의 아래쪽 이것만 나타나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그 다음에 자르기 있습니다. 선택. 먼저 왼쪽 모서리에서 필요한 만큼만 적당하게 여백 있으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 여기 모서리에서 잡고 아래로 쭉 이동할게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적당하게 이렇게 놔두고 자르기 끝내는 것 키보드에서 ESC키 누르거나 다른 곳 클릭하면 돼요. 이제 그림을 이렇게 위로 이동시켜 놓으세요. 적당하게 우선 놓고요. 개체 속성 들어가세요. 기본 탭 여기에서 크기부터 설정할게요. 너비는 40, 높이는 35. 그 다음에 본문과의 배치, 어울림 이걸로 지정되어 있어야 하고요. 아래 가로 세로 그 다음에 쪽 영역 안으로 제한
이거 설정해야 되는데 가로는 문단, 세로 문단, 아래 이건 체크. 이 세 가지 기억을 하세요. 이제 그 다음에 그림 탭, 문서의 포함은 당연히 체크되어 있어야 되고요. 바깥 여백이 있습니다. 여백 캡션 탭, 여기에서 네 가지 중에 바깥 여백의 왼쪽 있죠? 여기만 2mm로 바꾸세요. 그 다음에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그림의 위쪽, 이거를 첫 번째 줄 여기하고 맞춰주면 돼요. 위치를 맞춰주면 되고, 그리고 그림의 아래쪽, 이게 동일하게 나타나게 비슷하게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줄의 마지막 글자들 있죠? 이게 동일한지 확인하세요. 맞지 않다면 키보드에서 왼쪽 오른쪽 화살표키 있죠? 이걸 눌러서 맞출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각 줄을 아직 만들지 않았다면 이 오른쪽 맞추는 거 힘들 거예요. 그래서 각 줄을 먼저 만들고 그림의 위치 정확하게 맞춰줘야 합니다.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요. 첫 번째 중제목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하세요. 여기도 항상 문제에서 동일하게 설정하죠. 이렇게 블록 설정 모두 한 상태에서 먼저 글꼴 바꿀게요. 굴림으로 바꾸고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키울게요. 그 다음에 다시 별과 띄어쓰기, 여기는 빼고요. C에서부터 역할까지 블록 설정. 그 다음에 여기는 글자색, 음영색 있죠. 위에 서식에서 음영색 설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글자 모양으로 들어가세요. 기본 탭, 여기에서 먼저 글자 색을 하양이니까 제일 첫 번째는 이 하양 바꿀게요. 음영색 눌러서 아래 표준색에 있는 빨강 누를게요.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아래 이 6줄 내용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하세요. 여기는 문단 번호와 줄 간격 지정되어 있죠. 줄 간격 까먹을 수 있으니까 먼저 지정할게요. 서식에서 180%로 변경하세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하고 글 머리표 및 문단 번호 메뉴 있죠. 이거 클릭하세요. 문단 번호 지정되어 있습니다. 꼭 이걸로 해줘야 돼요. 수험생에 따라서 이걸 하지 않고 서식 탭 여기에서 개요 번호 지정하는 경우 있어요. 이거 나중에 엉뚱하게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지시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거 하지 마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글머리표 및 문단 번호 꼭 이걸로 지정하세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항목, 이게 동일한 것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있네요. 같은 거죠. 선택,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는 꼭 들어가세요. 들어가기 전에 새 번호 목록 시작, 1수준 시작 번호 1, 이걸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 다음 사용자 정의 들어가세요. 수준, 1수준 선택되어 있죠. 번호 모양 바꿀 필요 없죠. 번호 뒤에 마침표 이렇게 들어가야 되도록 번호 서식에도 지정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바꿀 필요 없어요. 바로 너비 조정, 1수준에는 20포인트 지정되어 있죠. 그 다음 정렬, 오른쪽 정렬 지정되어 있죠. 이제 2수준 바꾸세요. 이번에도 번호 모양 바꿀 필요 없죠. 그리고 뒤에 마침표 점 나타나게 번호 서식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너비 조정만 하면 돼요. 30, 그 아래 왼쪽이 아닌 오른쪽 정렬 이렇게 바꾸고 이제 설정 누르면 새로 바뀐 거 나타나고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럼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고요. 1번 여기 첫 줄은 맞는데 아래 두 줄 다르게 되어 있죠. 두 줄 블록 설정해 놓고 서식 도구 가주세요. 오른쪽 끝에 한 수준 감소 있습니다. 클릭. 그럼 세 줄, 네 줄 여기까지는 동일하게 되었죠. 아래 또 두 개 줄 블록 설정, 다시 한 수준 감소 눌러주세요. 그러면 6줄 모두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줄 간격 설정 안 했다면 꼭 180% 지정을 하도록 하세요. 이제 두 번째 중제목 블록 설정, 이번에도 동일하게 여기는 굴림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글자 크기 18포인트, 그 다음에 C에서부터 큘럼까지 이렇게 블록 설정한 다음에 밑줄 지정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가 더 있죠. 강조점 설정이 있습니다. CIO를 블록 설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글자 모양, 그 다음에 확장 탭 가서 강조점 목록 있어요. 글자 위쪽에 나타나는 모양 있죠. 그걸 찾아 선택, 설정. 다시 또 하나 커리큘럼, 여기도 블록 설정, 동일하게 글자 모양의 확장 탭, 강조점 열어서 같은 거 선택, 설정.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제 아래에 있는 표 설정할게요. 먼저 모든 셀 블록 설정, 여기는 먼저 글꼴 설정부터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정되어 있는 글꼴인 도둠으로 바꿔주세요. 글자 크기는 10포인트니까 바꾸지 않고요. 가운데 정렬 지정하세요. 이제 블록 설정 해제를 잠깐 할게요. 그 다음에 셀 너비 맞춰야 되죠. 위에 글자하고 비교해서 첫 번째 셀은 비슷하게 맞춰 놓을 수 있을 거예요. 완전히 100% 맞출 필요는 없어요. 한 줄의 내용이 두 줄로 바뀌지만 않게 그렇게 너비 조절해주면 됩니다. 여기도 비슷하게 현재 상태에서 맞출 필요 없는데 그냥 동일하게 좀 맞춰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 제일 긴 곳
두 줄로 나타나는 셀이 없도록 그렇게 너비 조절해 맞춰 놓으세요. 이제 모든 셀 다시 한번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하세요. 테두리 설정할게요. 알파벳 L키였죠? 눌러주세요. 테두리 탭 여기에서 선모양 바로 적용 체크 해제되어 있어야지 이중실선 왼쪽 아래 왼쪽과 오른쪽 끝에 선 없음 이걸 동시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중실선부터 바꾸도록 할게요. 종류에서 변경 그 다음에 위쪽 테두리 아래쪽 테두리 그리고 다시 종류를 없음 선택 왼쪽 테두리 오른쪽 테두리 하고 설정 눌러주세요. 다시 이제 첫 번째 줄만 블록 설정 다시 알파벳 L키 누르세요. 이번에도 종류 이중실선 선택 그 다음에 아래쪽 테두리 선택 그리고 설정 누르지 말고요. 옆에 있는 배경 탭 가주세요. 그라데이션 지정이 있습니다. 여길 선택 시작색 하향이죠. 바꾸지 않습니다. 끝색 노랑이죠. 표준색의 노랑 선택할게요. 유형은 가로로 지정되어 있고요. 옆에 있는 4개 지시가 없죠. 위쪽이 흰색 그리고 아래쪽으로 진한색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줄무늬 이걸로 선택 그 다음에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표 아래에 있는 기관명 블록 설정하세요. 여기 서식에서 먼저 설정할 수 있는 거 먼저 할게요. 먼저 글꼴 궁서로 바꿀게요. 글자 크기는 24포인트로 키울게요. 진하게 속성 지정 그 다음에 오른쪽 정렬 지정할게요. 장평을 아직 못했죠? 글자 모양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장평 기본 탭에서 105 이걸로 바꾸세요. 그 다음에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죠? 오른쪽 아래 여기에 쪽번호가 나타나야 됩니다. 쪽번호 숫자 4 이게 나타나야 되죠? 로마자 소문자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표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그 다음에 도구는 쪽도구로 가주세요. 여기에선 쪽번호 매기기 눌러주세요. 번호 위치는 오른쪽 아래 선택 번호 모양 목록 열어서 로마자 소문자 여기 네 번째 거죠? 선택 줄표 넣기 필요 없죠? 체크 해제 그 다음 시작 번호 숫자 4로 바꾸세요. 그리고 넣기를 눌러주세요. 여기에 숫자 4에 해당하는 것 이렇게 나타나면 제대로 작성한 거니까 그렇게 시험을 마무리하면 되고요. 만약에 숫자 4에 해당하는 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기에서 조판부호 작성했지만 3페이지에서 작성한 조판부호가 2페이지나 1페이지로 넘어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설명할게요. 여기 제목줄 여기 커서 놓고 제가 설명할게요. 보기 탭 조판부호 알죠? 여기 체크하면 책갈피 앞에 쪽번호 위치 새 쪽번호 이 두 개 조판부호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없단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가면 이쪽에도 쪽번호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확인을 해보세요. 조판부호 아주 여러 개 보이죠? 이런 식으로 쪽번호 위치 새 쪽번호 이렇게 앞쪽에 이렇게 이동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 두 개의 조판부호 블록 설정해서 오려두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원래 있어야 될 위치 있죠? 이 책갈피 앞쪽에 여기 커서 두고 붙이기를 해두면 돼요. 글자 크기가 다르게 바뀌었지만 조판부호라서 이건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붙여넣기 하고 보기 조판부호 해제 해놓고 보면 이쪽에는 번호 없고요. 3쪽에 제대로 된 쪽번호 나타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파일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시험장에서 이런 경우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처음부터 제대로 나타났다면 이런 과정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되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바꾸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먼저 검토하기 전에 최종 파일 저장하고요. 이제 이거를 1쪽에서 3쪽까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그 다음에 시험장에선 검토 끝났다면 진짜로 최종 저장을 한번 더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 파일을 감독관 PC에 전송, 퇴실하기 전에 여러분이 마지막 작성한 것 제대로 전송했는지 확인, 그리고 퇴실해 주면 됩니다. 퇴실하기 전에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저장한 파일 제대로 전송했는지 감독관에게 확인받고 퇴실,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장이 아닌 연습할 때는 자동 채점 프로그램 이걸로만 하지 말고요. 정답 파일과 여러분이 작성한 파일 두 개 비교해서 어느 정도 틀린 게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그럼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